자, 이번에는 초선열전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양강 후보들 지지율 상황부터 좀 보죠. 먼저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뭐 말 싫어하시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은 사실 지지율 반등 네. 그리고 상승 흐름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자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제 큰절도 하고 그리고 또 어디죠? 성남 성대모시장에서 오열을 하시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어제 네. 현 정부 이 안보 외교 이거 정말 잘못됐다 문제다. 예 그리고 힘으로 네네. 평화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각 당 선대위 분위기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먼저 민주당부터. 일단 저희는 상승세고 윤석열 후보 측은 회복세라고 보는데요. 예. 뭐 박스권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희는 20%부터 40%에 이르기까지 네. 차근차근 이 어려운데 해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차근차근. 예. 윤석열 후보는 이 50%에 육박하다가 반토막 났다가 다시 이제 회복세인데요. 예. 회복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쉬운데 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포함해서 많은 반성과 사과 또 성찰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국민들께서 그만해도 괜찮다고 할 때까지 저희는 더 나은 공약과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이영 의원님. 네. 아니 저희는 저렇게 그 자세한 분석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지도부 빼고는 안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정말 국민들한테 얼굴을 들지 못할 저희가 내홍으로 사실 지지율도 깎아먹고 선대위를 해체를 또 하고 예.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선대위가 꾸려진 지가 몇 주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반성으로 다시 시작한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디지털 미디어 단이랑 그다음에 정책본부의 부본부장 하고 있는데요. 네. 하루에 한 5시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5시간요? 주말도 내내 나온 네. 지가 한 3주째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5시간 자니까 5시간이요? 눈 동그랗게 저 잠 많이 자서 그래요. 저보다 많이 자시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지금 정말 너무너무 늦은 출발에 빨리빨리 일적인 면에서도 준비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고요. 예.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하방하셔갖고 지역에 계세요. 그래서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몇 주째 꾸준히 같이 서빙하시고 네. 설거지하시고 그러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정말 곳곳에 시민들 곳곳으로 품으로 가서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으로 다 가셔서. 네. 예. 아까 제가 절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큰절 벌써 3번째 아닌가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전에 구두 벗고 큰절을 하셨고. 네네. 이 큰절 이거 임팩트가 좀 있겠습니까? 유권자들한테? 뭐 어찌되었건 이 큰절의 행동보다는 저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려움을 단순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는 이 개한테 사과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보다는 더 낮은 자세를 보이는 점을 국민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큰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큰 행보입니다. 이렇게 이영 의원님처럼 정말 4시간 5시간 주무시면서도 방송 출연하시는데 눈이 빨갛어요. 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 좋은 방송이 지금 나와달라고 방금도 아까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정말 공명 정대하게 방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안 나오고 계셔서 빨리 지금 라디오 출연 한 번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빨리 많이 나오셔서 국민들 앞에 숨어 있지 마시고 국민들께 본인의 정치 철학과 가치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도요. 경선 때는 라디오 인터뷰 하셨는데
요즘은 TV만 요즘엔- 나가시고 라디오 안 나오시네요? 좀 TV 토론을 전해주세요, 포함해서 저도 전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TV 토론을 그러니까 TV 네. 방송 출연을 포함해서 네. 여러 이제 후보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특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되게 대단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니, 가장 중요한 건 이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 윤석열 후보께서 얼만큼 토론이 늦었는지 혹은 얼만큼 이 민생과 정책에 대한 현안 이해도가 늦으셨는지 예. 제가 기대될 정도인데 얼마나 국민들께서는 기대하시겠습니까? 어찌되었건 빠르게 이제 설 연휴 전에 1대1 토론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요. 네. 빠르게 날짜도 잡히고 이제 1대1 토론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이영 의원님 얘기 아니 드리겠습니다. 상대당인 장경태 의원님도 이렇게 기대가 크시니 네. 지지율이 점점 상승을 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어허. 아니 저는 큰절 하시는 걸 보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만약에 전략적으로 하신 거면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전략이 뭐냐면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탈출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부분이 그 이상은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와 상관없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같은 결로 가면 무조건 정권은 교체하고 봐야 되지 않느냐. 삶이 너무 퍽퍽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치고 나가시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각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같은 식구들끼리 그 비난을 차라리 정부 잘못했습니다라고 절로 가시는 전략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스마트한 전략이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보통 그냥 정치권에서 만연한 절문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절을 하면 국민들은 항상 아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꼭 해놓고 저렇게 절 하나로 퉁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MZ세대들 봤을 때 정치권에서 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1%도 공감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절했는데도요? 네네. 아니 그리고 절이 그러니까 윤석열 예. 후보 때 했던 절은 조금 달랐던 게 예.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저부터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절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하나의 그냥 즐거운 이벤트로 갈 수는 있는데 기존에 했던 정치권의 절은 국민들에 대한 실망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말 석고대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절들을 일렬로 서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매번 눈살을 찌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정치권은 사과의 절을 할 때가 아니라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을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재명 후보 그 눈물 지으신 거 얘기했는데 어제 그 상대원 시장에서 연설 과정에 눈물 흘린 거 잠깐 그때 얘기한 거 듣고 다음 얘기 이어가죠.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셨고 저를 언제나 믿어줬고 저의 어떤 결정을 다 지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제가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예, 자 장윤태 의원님, 저 이재명 후보의 눈물, 이 오열, 목이 메이는 이 호소, 이 지지층한테 어떻게 주는 메시지가 좀 어떻게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울컥했는데요. 예. 정말 아마 모든 이 세상의 자식이라면 부모님, 특히 또 어머님에 대한 정말 깊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늘 한결같이 지지해주셨던 저도 제 어머니 생각이 나긴 했는데요. 만약 저희 어머님에게 어떤 해가 끼친다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도 대단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한 반성과 사과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없어서 손용공을 했던 부분이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으로 이어지고 또 썩은 과일을 먹던 어린 시절 때문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을 한다든지 이 교복 못 입어본 서름 때문에 무상교복을 시행했다든지
아파도 병원 못 간 기억 때문에 이 성남의료원 설치를 하는 등의 그런 삶이 어제 이 연설을 통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이렇게 눈물의 사과를 했습니다. 자, 사과 얘기 나왔으니까 이영 의원님, 네네. 김건희 씨도 근데 뭐 계속 요즘 이제 MBC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녹취 네. 자꾸 나왔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 본인이 직접 조만간 사과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아,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처음에 사과를 할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과는 뭐 횟수나 내용에 있어서 사과를 예. 받는 분들이 정하는 거지 사과를 하는 사람이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횟수에 있어서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는 제가 하루하루 제 할 일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인지 예. 전 아직은 잘 그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아니,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찍고 해서 네. 뭐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것은 지금 후보님께서 저희가 예. 너무 바빠가지고 그동안 그 선대위 내에서 예. 포스터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계속 후순위로 저희가 예.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현장 사진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스튜디오를 갔었는데요. 예. 아마 그때 잠깐 오셔가지고 진행상을 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 의원님 의견 들을까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정말 이 베일에 쌓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예를 들면 배우자 의혹이 있으면 배우자 수행실장이나 혹은 또 배우자께도 직접 여쭤봐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초지종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여러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와 직접 소통하거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하신 분이 사실 없습니다. 보면 제가 아는 바에선 그래요? 어찌됐건 좀 이렇게 참 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신데 공인이신데 국회의원과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과연 국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김혜경 여사님이랑 예. 다 알고 소통을 하고 지내세요? 네, 그렇죠. 원래 그 전에도 다 하셨죠. 그래요? 네. 아니 저희는 사실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예. 저희 그 당 지도부 분들이랑은 좀 연락을 하고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랑도 제가 예. 무슨 회의 도중에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전화 통화하시고 이준석 뭐 당대표하고도요? 네네네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뭐냐면 번만 나갔다고. 아니요 저희 뭐 보신 분들도 꽤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우리 의원들 전원이 만나거나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생소해서 네. 근데 충분히 뭐 완전히 베일에 쌓여가지고 뭐 두문불출하고 이러지는 않으시고요. 예. 다만 그 시작 등판부터 너무 네거티브전도 심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 부군되시는 후보님에게도 또 당에게도 사실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을까 해서 굉장히 조심하시는 거지 예. 충분히 기본적인 소통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YTN 기자님하고도 통화하면서 뭐 누나 동생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진 않겠습니다만 서울의 소리 기자님하고도 그렇게 6개월 가량 통화도 하는데 국회의원과 통화를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통화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굳이 지금 뭐 국회의원 전원이랑 네, 그것은 만약에 처음부터 네거티브전이 시작되지 않았었더라면 등판이 빨라졌을 것이고요. 예. 아마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이나 다양한 루트로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셔서 예. 네, 근데 사실 근데 윤석열 후보 본인이 뭐 네. 억지도 그랬지만은 이번에 녹취록 이 파동에서 나온 그 무속 논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특히 이제 뭐 굿했다는 거,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수민 의원. 관련해서 이제 사과를 하긴 했거든요. 기자한테 죄송하다고. 자 어떻습니까? 이 무속 논란 이걸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계속 공세를 뭐 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 이거 빨리 이걸 좀 끊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무속인 분이 선대위에 있다라는 논란이 있었을 때 바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는 예. 강수를 뒀었고요. 예. 그다음에 근데 저는 그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공개를 했던 문제인데요. 문재인 후보님 그때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그때 후보셨을 때 18대 대선 예. 당선 기원 구판을 했던 사진이 사실 최근에 공개가 됐고요. 예. 또 19대 때 전국 무속인 위원장 임명장을 2017년 5월 1일 날 대통령 후보 문재인으로 발급을 하신 것도 사실 하태경 의원께서 문제 네.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민주당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무속인도 국민의 한 분이시고요. 예. 뭐 선대위에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셨다 방문도 하시기 근데 때문에 또 그 무속인하고 또 역술이는 다르다 또 이렇게 구분된다 이런 얘기 하던데. 아니 뭐 근데 예. 뭐 그런 건 크게 예. 제 입장에서는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실 근데 무속인도 예. 유권자시고 국민이고 예. 언제든지 선대위에 한 번쯤은 오실 수 있고요. 그게 예, 예.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과 판단을 의지하고 있느냐 논리적이나 합리적이나 과학적인 모든 프로세스를 제하고 예. 그렇게 뭐 신념적으로 가느냐 이 정도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올해 요번 대선에는 한 명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과거는 묻고 공격부터 하자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장 의원님 잠깐 짧게 듣고. 네. 이 사주와 신내림은 다르죠. 사주는 통계고요. 신내림은 뭐 애기 동자님한테 정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역술과 예, 완전 다른 무속은 개념이고요. 다르다. 예. 네. 근데 당선경 구판에 지금 하태경 의원님 발언을 인용하신 거죠. 제가 네네. 이거 허위사실포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이 왕자 손바닥에 왕자를 써주신 분이 천공스승인 줄 알았는데 건진법사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할머니라고 할머니 뭐 할머니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분이 어찌되었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인재영입을 담당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재영입을 법사님이 뭐 관상과 점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아니 그게 때문에 가짜 저희가 뉴스라고 계속 저희가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있고요. 근데 네트워크 본부를 맡으셨던 건 사실이고 후보를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는 후보의 몸에 손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니 근데 이 의원님 윤석열 후보 어깨 툭툭 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안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 실제로 후보님 모시고 유세가잖아요. 예. 끌어안는 분도 계시고요. 어. 막 손 잡고 뭐 지어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정말 많은 네.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보디가드를 얼마나 이 강하게 해야 경련은 될까라는 많이 부분도 다르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경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영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초선열전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